해양산업 통합 클러스터 의장을 맡고 있는 산업에 최대한 영향을 미칠 IMO의 맥넷 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 오늘 이 자리는 토론을 담당해 주실 전문가 세타 구축과 소형 육설 개발과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을 통해 친환경 부산항 조성과 정말로 고생 많으십니다. 그 재정부를 1차적으로 소위원회에서는 국회 마지막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면 최근에 부산에 막 굴지 경영인 다시 파이가 옛날에 비해서 100억 같은 지금 50으로서 작아지고.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부 중에서 한 부를 도움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양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할 것을 2015년 11월 출범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비가 지금 없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 기준을 좀 뭔가 이 흐트러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영식 본부장님께서 강점은 굉장히 많은 풍부한 설계 건조 경험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풍부하게 축적된 기술력, 이런 기술력들이 해외에서는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한 조선기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IT 강국이죠. IT 인프라 제조 기반이 많이 확보가 돼 있다는 게 어찌 보면 강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강점이고, 약점이라고 하면은 좀 아픈 얘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핵심 기자재를 유럽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자재 업체가 물론 이제 기술 개발이 조금 늦었다는 것들도 있지만 어찌 보면 많은 탑재라든지 트랙 레코드를 확보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좀 약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신기술을 개발을 하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증이라든지 그런 검증 방안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이 약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기회 요인은 또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두 가지, 친환경과 자율운항 선박 관련한 새로운 기술들의 대두와 새로운 선종의 대두가 뚜렷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위기 요인은 따라오는 사람들이 무섭죠. 중국, 싱가포르, 동남아 쪽에 저임금을 무기로 한 이 사람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것들로 힘든 내용이고요. 그리고 참 힘든 일이지만 조선 해운업의 경기 악화 지속화로 많은 고급 인력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떠났다는 것들이 위기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중국보다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완벽한 개발보다는 발빠른 적용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선뿐만 아니라 기자재도 중요하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IMO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주로 규제해왔던 것이 선박에서 바다로 투기되는 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였다면 2000년경부터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제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질소 산화물과 황산화물을 이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질소 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대해서 이미 3단계 감축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황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선박 연료유의 항함유량을 2020년부터 0.5%, 아까 저기 이정기 회장님께서 계사에서 말씀하셨던 설파캡 2020 이것이 이제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기준과는 다르게 내년부터 자기네들이 정한 3개 지역이 있습니다. 바레만, 양쯔강, 주강 이쪽 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0.5%를 조기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전 항만에서 0.1%를 적용하게끔 이렇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여건에 따라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운 업체나
또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좀 경쟁력을 갖고 운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노후 선박을 그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할 경우에 재정 지원을 한다든가, 또 그 LNG 선박에 대한 그 공공 선박, 그러니까 우리 청항선을 이제 조기 발주하는 이런 거에 대한 그 예산 지원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LNG 벙커링 설비라든가 주요 핵심 설비에 대한 기술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R&D 사업들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항만공사와는 부산은 그린포트 정책의 추진으로 미세먼지 제로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그렇게 내용이 협력되어 있는데요. 부둔의 하역 이송 장비 LNG와 또 전기 등 연료 전환을 통해서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또 육상 전원 공급 장치를 조속히 설치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항만 내 선박의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 게 주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신항 내 LNG 벙커링 터미널을 조속히 착수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지금 입지를 놓고 조금 해수부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어디든지 이렇게 조속히 이 LNG 벙커링이 착수돼야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내 운항 선박인 관공선이나 예선 등의 어떤 연료를 LNG로 전환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신항 남 컨테이너 지역과 웅동 배후단지 내에 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해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항만 에너지의 자립화를 지원하는 노력도 경주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배출 규제 해역 및 감소 운항 구역 지정 제도 도입, 그리고 노후 선박 조기 폐선 지원책, 그리고 저유황 선박 연료 공급, 또 선박 배출가스 처리장치 개발 지원 등에서도 저희 부산시에도 보조를 맞춰서 함께 지원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입니다. 이제 비근한 걸로 지금 가장 닥쳐 있는 그 스크러버라든지 이런 LNG 추진선이라든지 이런 저항류에 대한 이런 옵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조선소들이 느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기회일지 모르겠지만, 역시 우리들한테는 새로운 도전이고, 또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정말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무엇인가 이제 얼리무버에서 도입을 했다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정보 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될 때까지 뭔가 이렇게 정책적인 그런 이런 배려들이 있었던가, 이런 부분 결국은 다 도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 회원사가 우리 외항해운업계가 161개사입니다. 우리 회원사죠. 그 중에서 자체 신용등급으로 재정 지원을, 정부의 지원을 아니면 시중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진흥공사가 생겨가지고 다행히 더 많은 이제 보증이라든지 후순위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한 3분의 1 정도, 이 정도 지원되지 않을까. 그럼 나머지 100개사 정도 되는 이런 회사들은 과연 또 어떻게 이 친환경 선박에 또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재정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 일본은 우리 뭐 전범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또 일본 재단이라는 이런 경정 사업을 통한 재원을 가지고 많은 R&D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 이런 해운 쪽의 R&D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핵심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 그 선박용이 안 됐다 뿐이지 다 기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 조선소가, 그다음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립자 갈 것이냐 아니면 개발자로 갈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나라 기자재에 대한 현주소에 대한 의문점을 들어갑니다. 뭐냐면은 중국은 초저가죠. 초저가에 그다음에 신뢰도는 중간 정도 하고 있고, 한국은 그다음에 일본은 고가에 신뢰도가 상입니다. 한국은 어떤 거냐 했을 때 잠깐 어정쩡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기자재를 선택했을 때 안정적이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아니면 비용으로밖에 갈 수 없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어정쩡하다 이거죠.
그랬을 때 선주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자재들에서 리스트업을 하고 과연 이 기자재들이 각 개별 기자재들이 어느 정도 국제 경쟁력 갖췄었나 이걸 보고 필요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확실한 그 입장에 선다면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 경쟁력이 없다 치면 우리가 과감하게 이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관공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천의 에코누리호나 또는 울산의 청황선 같은 경우 대부분 작은 소형 선박이고 관공선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기자재도 사실 다 국내 업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설계나 아니면 도입을 할 때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관공선을 이미 이제 국내 기자재들을 도입을 해왔지만 어떤 사양서를 만들 때 어떤 국내 기자재 업체의 어떤 장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 주신다면 지금 소형 선박은 대부분 대형 기자재보다는 소형 기자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형 기자재 업체들도 분명히 또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제2 도약을 해운조선 산업의 제2의 도약 함께 힘을 모아 이기자! 진 건배사였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원장으로서 근무하는 봉직하는 영광을 중공업의 모든 배에 나간다! 정말 그래서 플랫폼 모델을 만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와 같은 그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앱스토어에 보시면은 다양한 공급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들이 앱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다양한 수요자가 그 앱을 다운받아 갖고 사용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개발자 공급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공급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여기다가 소프트뱅크에 올릴 때 아무 소프트웨어나 올려주면 안 될 겁니다. 어떤 퀄리티를 갖고 또 어떤 공정의 그런 참조 모델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봐 가지고 인정 검증을 통과한 소프트웨어만 올려주고 또 수요 업체는 내가 필요한 공정이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이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나는 3번, 5번이 필요하다 하면은 3번, 5번에 대한 것을 선택하고 또 3번, 5번을 선택하더라도 또 튜닝이라든가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수정해 가지고 현장 공장에 다운로드해서 돌리고 그렇게 된 모델은 다시 소프트뱅크에 올라가고 또 운영 중에 생긴 데이터도 데이터뱅크에 올라가고 심지어 난리지까지도 축적이 된다면은 다음 분을 위해서 오픈할 수 있는 건 오픈하고 아닌 거는 이제 꼭 내가 꼽으셔야 되겠다 하는 거는 프라이빗 데이터로 하면서 그냥 이 전문 컨설팅 데이터 컨설팅 업체로부터 분석만 받을 수 있는 이런 모델이 바로 중소조선 4.0 소프트웨어 모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로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의 연결자 역할을 중소조선 4.0이 하고 중소조선사들의 경쟁력을 다시 키우고 또 한국성업과 중소조선사의 동반 성장을 꾀함으로써 바로 우리 맥넷이 이러한 회사 산업의 난리지 허브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해운이나 조선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해운산업 재건 5개년 계획이라든지 조선산업 육성 발전 방안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선박금융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실제 제가 그것보다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아무리 좋은 금융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국내의 선사나 국내 조선소들이 경쟁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경쟁력을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하고 있어야만 거기에 금융이라는 부분들이 얹혔을 때 제대로 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계속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는데 금융으로만 이거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처럼 정책금융 주도의 경우에는 더 이런 것들이 커집니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선박금융시장은 한계가 있고요. 일본과 같은 그 지방은행을 육성할 수 있거나 지방은행
뿐만 아니라 상업은행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벤치마킹이 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리스사라든지 자본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투자금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형태로 다양화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일본이나 중국 같은 국가들에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전문인력이 육성되면서 이 시장 정체가 하나의 생태계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